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남자의 책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은 평소 생활하거나 잠자기 전에 생각이 너무 많아서 잠을 못 주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불면증을 달고 사는 사람이라 이 생각을 그만하고 싶은데 마음대로 되지 않고 오히려 이런저런 생각을 해서 더 잠에 못 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조금이나마 여러분들과 저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책을 들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의 좀 더 나은 삶을 바라면서 지금부터 책 읽어드릴게요. 애초에 세상은 불안으로 만들어졌다. 현생 인류인 호모사피엔스는 20만 년 전 지구에 출현했다. 현대사회는 기술, 테크놀로지가 눈부시게 발전하면서 인터넷만 있으면 어디서든 일을 할 수 있게 됐고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기에도 부족함이 없는 시대가 됐다. 세상은 이렇게 급변했지만 전혀 바뀌지 않는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인간의 행동 원리이다. 행동 원리란 간단히 말하면 생물은 무엇에 의해 움직이느냐이다. 생물학과 심리학이 합쳐진 진화 심리학에서는 인간의 행동 원리를 이렇게 설명한다. 사람은 모두 불안에 의해 움직인다. 자신과 가족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불안이라는 기능을 이용해 살아왔다. 불안 때문에 새로운 것을 경계하고 우위에 서고자 하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편하고 안심할 수 있는 방법을 추구한다. 즉, 두려워하는 마음도 무언가 하고 싶다는 의욕도 모두 불안 때문에 생겨난다는 것이다. 이러한 마음의 메커니즘은 구석기 시대 때부터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 화살촉을 열심히 깎던 고대인도, 만원 전철에 시달리며 출근하는 현대인도 마음의 메커니즘이나 기능은 같다. 크게 달라진 것은 사람을 둘러싼 환경이다. 현대에는 생활용품이나 가전제품, 그리고 철근과 콘크리트로 지은 안전한 집 등이 인간의 생존을 위한 필수품이 어디에나 있지만 수십만 년 전에는 그렇지 않았다. 그때는 사소한 일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었다. 요즘은 소독하고 반창고만 붙이면 금방 낫는 상처도 과거에는 치료를 받지 못해 파상풍으로 사망하기도 했다. 한마디로 긴장을 풀면 죽는 시대였다. 그래서 일상 속 작은 변화나 이질감에도 긴장하고 그것이 위험한지를 끝까지 주시할 필요가 있었다. 사소한 일에도 불안해하며 경계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시대였다. 그러나 지금은 어떤가? 먹을 것을 찾아 사냥을 갈 필요도 없고 비바람을 피할 집과 난방기구도 있다. 필요한 것은 편의점이나 슈퍼에서 바로바로 살 수 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건을 주문하면 다음날 집으로 배송되기도 한다. 목숨을 잃을 위험성이 줄어든 요즘, 무엇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걸까? 일이 잘 풀리지 않아 우울하거나 인간관계에서 생긴 문제로 마음이 무거울 때가 있을 것이다. 때론 돈 걱정에 낙심하고 불안한 미래와 관련된 뉴스를 보며 마음이 착잡해지기도 할 것이다. 중세 사람들이 평생 가야 모을 수 있었던 정보가 지금은 하루면 충분히 모을 수 있을 정도라고 말할 만큼 정보의 양이 많아진 현대에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미래나 타인의 언동 또는 부정적인 정보들이 우리를 불안하게 한다. 여기에 부정적인 정보에 우선적으로 주목하는
부정성 편향이라는 사람의 특성도 한몫한다. 이러한 성향 때문에 뇌가 정보를 다 처리하지 못하고 생각할수록 불안해지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다. 생물은 몇만 년에 걸쳐 천천히 진화해 왔다. 날개가 돋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한다고 해서 날개가 바로 돋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다. 급격하게 문명이 발달한 수천 년은 인류의 20만 년 역사에서 보면 고작 몇 분 전에 지나지 않는다. 이를 진화가 따라갈 수도 없고 아직까지 뇌와 몸 모두 순응하지 못하고 있다. 불안해하지 말아야지 라고 마음먹는다고 해서 쉽게 되는 것이 아니란 것이다. 발상을 바꿔야 한다. 앞으로는 불안해하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불안과 더불어 살아가야지 라고 생각하자. 걱정 많은 인간의 성향 중 하나인 불안은 지금의 고도 사회를 탄생시켰다. 과거의 장수도 현대에 잘 나가는 비즈니스맨도 세계를 무대로 대단한 성과를 내며 활발히 활동하는 사람들 모두 불안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다. 불안의 에너지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소화해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는 것을 해내는 사람들이다. 뇌 구조상 불안해하지 않는 사람은 단언컨대 없다. 누구나 본질적으로는 겁쟁이다. 겁쟁이라도 불안과 공포에 휘둘리지 않고 잘 대처하는 방법은 있다. 이 책에서는 불안이라는 마음의 기능과 잘 타협해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다양한 방법을 소개한다. 이 방법들은 전 세계에서 실시된 과학실험의 결과가 반영된 것이며 일본 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에서 내놓은 문헌도 참고했다. 생각하는 것은 훌륭한 기술이지만 지나치면 불안이 커져 시간과 에너지만 소모하게 된다. 이렇게 되지 않도록 과학에 근거한 생각을 많이 하지 않는 방법을 알아보자. 지금의 불안, 1년 후엔 기억하지 못한다. 어제 저녁에 뭘 먹었는지 기억하는가? 그저께 저녁, 3일 전 저녁, 길게는 일주일 전, 한 달 전에는 어땠는지 기억하는가? 이렇게 과거를 거슬러 올라가는 질문일수록 대답하기가 어려워진다. 19세기 독일의 심리학자인 헤르만 에빙하우스는 사람의 기억에 관련된 연구를 통해 망각곡선이라는 이론을 남겼다. 이 이론은 일반적으로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이라고 하는데 시간이 경과될수록 사람의 기억이 어떻게 변하는지 연구한 것이다. 에빙하우스는 자음, 모음, 자음으로 이루어진 의미 없는 세 개의 알파벳을 실험 참가자들에게 보여주고 기억하게 한 다음 그 기억이 얼마 만에 잊혀지는지 조사했다. 결과는 알파벳을 기억한 지 20분 후에 절반에 가까운 내용을 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이 경과될수록 남은 기억도 점차 잊어버렸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분 후 기억한 내용의 42%를 망각한다. 1시간 후 기억한 내용의 56%를 망각한다. 1일 후 기억한 내용의 74%를 망각한다. 7일 후에는 기억한 내용의 77%를 망각한다. 30일 후에는 기억한 내용의 79%를 망각한다. 한 달만 지나도 기억한 내용의 80%를 망각하는 것이다.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란 말처럼 사람을 실제로 잘 잊는다. 잘 잊는다는 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예를 들어 오늘 안 좋은 일이 있었다고 치자. 기분 나쁜 말을 들었거나
업무상 실수를 하면 당연히 기분이 좋지 않고 내용에 따라서는 한동안 그 상태가 지속될 수 있다. 하지만 그 기억도 한 달 정도 지나면 거의 잊어버리게 된다. 이직 때문에 큰 고민에 빠졌던 기억, 아이를 키우면서 힘들었던 기억, 동아리 활동이나 공부 때문에 힘들었던 기억 등 사람들은 저마다 힘든 시기가 있다. 시간이 지나면 큰일도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잖아 라고 누군가 말을 꺼내지 않으면 잘 기억나지 않게 되고 기억난다 해도 별 감흥이 없어진다. 먼 옛날의 기억은 뇌의 깊숙한 곳에 보관되기 때문이다. 지금 사로잡혀 있는 기분이나 고민도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 잊게 된다. 바꿔 말하면 장기적으로 볼 때 사소한 고민에 빠져 보내는 시간은 쓸모없는 일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중요한 일은 잊지 않게 기록해서 남기면 되고 그렇지 않은 일은 굳이 관심을 둘 필요가 없다. 망각은 과거의 불필요한 정보를 깔끔하게 지우고 현재의 새로운 정보에 대응하는 능력이기도 하다. 상세한 메커니즘은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기억은 아주 상세하게 하는 것보다 두루뭉술하게 어렴풋이해야 사고력과 판단력을 높일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판단과 정보 처리가 빠른 사람일수록 기억을 잘 못한다고 한다. 생각을 많이 하지 않기 위해서 망각력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다. 정보가 많다고 선택을 잘하는 것은 아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는 말이 있다. 그런데 무엇을 선택하는지는 쉽지 않는 일이다. 사람들이 하는 고민의 상당수가 선택을 하지 못해 생기는 고민이라고 한다. 이 장에서는 고민하는 시간을 줄여 신속하게 선택하는 방법을 살펴보겠다. 먼저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 순간에 보통 어떻게 하는지 생각해보자. 여러분은 물건을 사거나 업무상 무언가를 결정할 때 어떤 과정을 거치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하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보를 많이 모은 다음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선택지를 고를 것이다. 하지만 최선의 선택을 하기 위해 정보 수집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한다면 오히려 안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다. 이게 대체 무슨 말일까? 네덜란드의 한 심리학자는 중고차를 이용해 2가지 실험을 실시했다. 첫 번째 실험에는 중고차 4대 가운데 한 대만 스펙이 좋은 자동차를 준비했다. 실험 참가자들에게 각 차량의 스펙을 설명한 다음 가장 스펙이 좋은 자동차를 고를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였다. 참가자들은 크게 2그룹으로 나뉘었다. 잘 생각해 고르는 A그룹, 고를 시간이 부족한 B그룹. 모든 참가자에게는 중고차의 연비, 엔진 등 4가지 항목을 설명한 뒤 차를 고르게 했다. 그 결과 잘 생각해서 고르는 A그룹의 대다수가 가장 좋은 자동차를 골랐다. 고를 시간이 부족했던 B그룹도 절반 이상이 가장 좋은 차를 골랐다. 그러나 이 실험은 몸풀기였다. 진짜는 2번째 실험이었다. 2번째 실험에서도 기본 조건은 동일했다. 중고차 4대 가운데 스펙이 좋은 자동차를 골라야 했다. 이번에도 잘 생각해 고르는 A그룹과 고를 시간이 부족한 B그룹으로 나눠서 진행했다. 단, 첫 번째 실험과 다르게 설명하는 정보의 양의 차이를 두었다. 트렁크의 크기, 컵홀더 수와 같은 정보를 더해 항목을 모두 12개로 늘려 상세히 설명했다. 실험 결과 잘 생각해 고르는 A그룹에서 가장 좋은 자동차를 고른 사람은 25% 미만이었다. 애초에 스펙이 좋은 자동차는 4대 중 1대였으니 대충 찢는 경우와
큰 차이가 없는 결과였다. 반면 고를 시간이 부족한 B그룹의 사람 중 60%는 스펙이 좋은 자동차를 골랐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이 실험을 진행한 심리학자는 같은 실험을 축구에서도 실시했다. 참가자를 3개의 그룹으로 나눠 축구 시합의 승패를 예측하는 실험이었다. 먼저 잘 생각해 고르는 A그룹에게는 두 팀 중 어느 팀이 이길지 예측할 시간을 충분히 주었다. 찍는 B그룹에게는 온전히 감으로만 어느 팀이 이길지 예측하게 했다. 마지막으로 단시간에 결정하는 C그룹에게는 시합과 무관한 과제를 먼저 풀게 한 다음 시간이 촉박한 상태에서 승패를 예측하게 했다. 이 세 그룹 중 가장 정답률이 높았던 것은 단시간에 결정하는 C그룹이었다. 참고로 정답률이 A그룹과 B그룹의 3배가 넘었다. 중고차와 축구를 이용한 두 번의 실험 모두 단시간에 결정한 그룹의 정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연구진은 이 결과를 단시간에 결정해야 하는 그룹은 생각할 시간이 짧은 만큼 주어진 정보의 우선순위를 정해 합리적으로 선택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예를 들어 중고차의 경우는 연비, 축구의 경우는 피파 세계 랭킹처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몇 가지 정보를 통해 지표를 추린 다음 신속하게 우선순위를 정해 합리적인 판단을 했던 것이다. 반면 잘 생각해 고른 그룹은 많은 정보로 혼란이 생겼다.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다 보니 컵 홀더 수나 선수에 대한 가십거리 등 자잘한 정보에도 신경을 썼고 이로 인해 작은 결점이나 마이너스 요인들이 결정을 방해하는 큰 문제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생각을 심플하고 대국적으로 하지 못했다. 최대한 정보를 많이 모으고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주어지면 선택을 잘할 것 같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 이것저것 정보를 검토하면 최선이 아닌 선택을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생각하는 힘은 무의식일 때 발휘된다고 했다. 의식적으로 생각하지 않아도 무의식 중의 정보의 취사 선택은 자동으로 이루어진다. 앞서 실시한 두 가지 실험에서도 시간이 많지 않은 그룹은 결정하기 전에 퍼즐을 푸는 등 다른 과제를 수행했는데 이런 과제를 하는 사이에서도 무의식 중에 뇌는 생각을 한 것이다. 반대로 의식적으로 생각하려고 하면 자잘한 것에 신경이 쏠리고 그것이 중대하다는 착각에 빠질 수 있다. 건설적이고 합리적인 사고가 아니라 하나하나 다 따지는 사고를 하면 불안이 증폭돼 점점 더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상태가 된다. 생각할 시간이 충분하면 좋은 선택을 한다거나 정보가 많을수록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이야기다. 일반적으로 일을 잘하는 사람은 행동이 빠르다. 생각 없이 밀어붙이는 것도 아닌데 항상 최선의 선택을 한다. 이런 사람을 두고 머리 회전이 빠르다, 센스가 좋다, 직감적으로 움직인다고 하지만 본질은 무의식을 잘 활용하고 있는 게 아닐까? 우선순위를 정하고 자잘한 것에 신경 쓰지 않는 습관은 불필요한 사고를 없애고 신속하게 행동할 수 있게 해준다. 분풀이를 당했을 때는 사실을 재평가해보자. 상대방이 감정적으로 나올 때는 어떻게 해야 좋을까? 스탠퍼드의 한 연구진은 실험 참가자를 3그룹으로 나눠 각기 다른 사람의 표정을 보여주고 뇌 활동을 비교했다. 평상시 표정을 보는 A그룹, 화난 표정을 보는 B그룹, 화난 표정을 보고 그 원인을 생각하는 C그룹. 실험 결과 가장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그룹은 화난 표정을 보는 B그룹이었다. 화난 표정은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다. 한편 평상시 표정을 보는 A그룹에서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놀라운 것은 C그룹이었다. 화난 표정을 보고 그 원인을 생각하는 C그룹도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이다. 평상시 표정을 보는 A그룹과 비슷한 정도의 반응만이 나타났을 뿐이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C그룹은 이 사람은 회사에서 상사한테 야단을 맞았나 보다 라며 사진 속 인물의 화난 원인을 파악하는 트레이닝을 거치고 이 실험에 참여했다. 즉, 자신에게 화를 내고 있지만 그 원인은 자신이 아니라 다른 데 있다는 사실을 재평가한 것이다.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 때는 뇌의 뒤쪽 활동이 활발해진다. 화난 표정을 본 B그룹에 속한 참가자들은 모두 이 부위가 활발하게 움직였다. 그러나 C그룹의 반응을 보면 후두의 활동은 차분했고 대신 뇌 앞쪽에 있는 전두엽이 활성화됐다. 이것이 큰 차이점이다. 전두엽은 사람이 진화하는 과정에서 생긴 새로운 뇌로 논리, 사고를 담당하는 곳이다. 화가 났다는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려면 감정이 자극을 받지만 진짜 원인은 따로 있어 라고 이성적으로 사실을 재평가하면 감정을 낳는 뇌의 부위의 활동이 억제돼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게 된다. 새로운 뇌가 생각함으로써 오래된 뇌는 생각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다. 모든 일은 생각하기에 달렸다고 하는데 틀린 말이 아니었다. 사람들이 화가 나는데 반드시 이유가 있다. 화는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처럼 불안이나 공포를 느낄 때 일어나는 반응이다. 즉, 대부분 당사자의 문제이다. 따라서 아무 잘못 없이 분풀이를 당했을 때는 꼭 사실을 재평가해보자. 사모님이 집을 나가셨나? 어제 술집에서 바가지를 쓰셨나? 주식이 폭락해 손해를 많이 보셨나? 라는 식으로 말이다. 꼭 사실이 아니어도 괜찮다. 일단 이유를 떠올려보자. 가능하면 유머러스한 이유를 떠올려보자. 더 낙관적으로 사실을 재평가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전두엽을 활성화하는 트레이닝을 하면 타인의 부정적인 행동에 휘말리지 않게 된다. 다양하고 복잡한 감정을 경험하는 것이 정신에 좋다. 사람은 불안이라는 감정이 있기 때문에 행복이나 쾌적함, 상쾌함을 추구하게 된다. 그럼 매일 행복한 일만 있는 사람은 진짜 행복할까? 스페인의 한 연구진은 37,000명을 대상으로 행복과 감정에 관한 조사를 실시했다. 이 조사에서는 기쁨, 경외로움, 희망, 감사, 사랑, 자존심 등 9가지의 긍정적인 감정과 분노, 슬픔, 두려움, 혐오, 죄악감, 불안 등 9가지의 부정적인 감정을 각각 얼마나 경험하는지 묻고 경험한 감정과 현재의 행복감 등을 비교 분석했다. 그 결과 다양한 감정을 느끼는 사람이 정신적으로도 건강하고 행복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편하거나 기쁜 일만 경험하는 것은 행복은 아니라는 이야기다. 연구진은 다양한 경험을 통해 다양한 감정을 느끼면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다라고 보고했다. 비틀즈의 명곡 Let It Be는 있는 그대로라고 번역할 수 있다. 지금 여기에 없는 어떤 것을 바라지 말고 사실이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행복의 본질적인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건 아닐까? 매일매일 즐겁고 편하기만 하면 감각들은 마비가 된다. 긴 휴가도 처음에는 즐겁지만 너무 길어지면 무감각해지고 피로감이 생기는 것처럼 말이다. 우리는 평소에 큰 슬픔이나 억울한 감정을 경험하기에 기쁜 일이 생기면 감동을 배로 느끼게 된다. 마찬가지로 회사에서 힘든 일을 겪다가 이상적인 환경을 만나면 감사한 마음도 커지게 된다.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심리학자 다니엘 카네만도 비슷한 지적을 했다. 카네만은 행복에는 만족감, 성격적 특징, 감정,
감동과 흥분이라는 네 가지 카테고리가 있고 단순한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기쁨을 추구하려는 일은 일시적으로 나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지만 행복감을 오랫동안 유지하는 데는 효과가 없다고 강조했다. 행복은 복잡한 요인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이걸 하면 행복해질 거야 라고 생각하는 행동을 하더라도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돈, 취미, 인간관계 같은 것으로 행복감을 채우려는 것은 한순간의 도피에 지나지 않는다. 내가 최고라서 행복해, 누구 아래라서 불행해 라는 상대적인 행복도 본질이 아니다. 이는 어디까지나 삶을 살면서 생긴 자신만의 척도이다. 그런 의미로 타인과 비교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내면을 다양한 각도에서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질 좋은 수면은 하루의 스트레스를 날릴 수 있다. 스트레스가 몸에 좋지 않다는 것은 누구나 안다. 하지만 원인 제공자가 있거나 어떻게든 스트레스를 견뎌야 하는 시기도 있다. 그럴 때일수록 스스로 마음을 컨트롤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이 시간은 혼자 있을 때와 잠을 잘 때이다. 현대인의 평균 수면 시간은 짧은 편이다. 단지 짧기만 하면 그나마 다행이다. 대부분은 스마트폰을 보거나 PC를 하다 잠들게 된다. 그러면 교감신경이 활발한 상태로 잠들게 되고 수면의 질이 나빠질 수 있다. 수면은 몸을 쉬게 하고 기억을 정착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질 좋은 수면을 충분히 취해야 한다. 이와 관련된 연구를 소개한다. 2007년 홋카이도대의 무라카미 마사이키 연구진은 스트레스가 얼마나 무서운지에 관해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갖는 실험을 했다. 자세히 말하자면 쥐를 이용해 스트레스로 위장병이나 돌연사를 일으키는 메커니즘을 분자 수준에서 밝혀낸 것이다. 연구진은 쥐에게 스트레스를 주기 위해 수면 부족 상태로 만들거나 바닥에 적셨다. 그런 다음 뇌와 척수 등의 경화가 발생하는 다발성 경화증이라는 질병과 스트레스와의 관계를 관찰했다. 쥐는 다음과 같이 그룹을 나눠 실험했다. 스트레스만 준 A그룹, 스트레스는 주지 않고 다발성 경화증 면역세포만 주입한 B그룹, 스트레스도 주고 다발성 경화증 면역세포도 주입한 C그룹. 그 결과 스트레스만 준 A그룹과 다발성 경화증 면역세포만 주입한 B그룹에는 특별한 변화가 없었다. 그러나 스트레스도 주고 다발성 경화증 면역세포도 주입한 C그룹의 70%가 일주일 만에 돌연사했다. 즉, 염증을 일으키는 병원성 면역세포가 혈중에 있을 때 스트레스를 받으면 질병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밝혀낸 것이다. 높은 스트레스는 심각한 질병을 일으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스트레스가 많은 생활이 심신을 얼마나 망가뜨릴 수 있는지 잘 알 수 있는 결과이다. 물론 현실적으로 일이나 대인관계 등에서 받는 스트레스는 컨트롤이 잘 안 될 수도 있지만 식사와 수면은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었다. 특히 수면은 뇌 건강을 고려하는 차원에서도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다. 미국 보스턴대 연구진은 수면 중에는 뇌척수액의 순환 속도가 3.5배 빨라지고 이로 인해 뇌 속의 불필요한 물질을 깨끗하게 씻어낼 수 있다고 한다. 즉, 질 좋은 수면을 취할수록 스트레스 물질 등이 깨끗하게 제거돼 다음날 아침 상쾌하게 눈을 뜰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 자기 직전에 스마트폰을 만지거나 TV를 보며 교감신경을 자극하지 말고 스트레칭을 하며 몸의 긴장을 푸는 것이 좋다. 생각을 잘 하기 위해서는 잘 쉬는 것도 중요하다. 부디 최대한 잘 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바란다. 현대 사회에서는 심사숙고하는 걸 좋은 것으로 여긴다. 물론 여기에 이의를 제기할 생각은 없다. 그러나 현명하게 생각하려다
어깨에 힘이 너무 들어가는 경우도 많았을 것이다. 조금 몸에서 힘을 빼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이 책을 쓰게 됐다. 사고와 불안이 지나치면 주위 환경이나 사람들에게 분노를 느끼고 공격적이게 될 때도 있다. 그러나 이 책에서도 언급했듯 타인을 공격하면 결국 자신에게도 상처가 남는다. 모든 사고와 감정을 만들어내는 것은 다름 아닌 자기 자신이다. 원래 사람은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스스로 길을 선택할 수 있다. 나쁜 길로 가지 않으려면 부정적이 되는 원인과 메커니즘에 대해 알아야 한다. 사고와 마음을 진정시키는 방법을 알고 나면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가장 좋은 최적의 행동을 취할 수 있게 된다. 미국의 한 연구진은 사람에게 위해를 가한 사람이 피해자에게 죄를 용서받지 못할 경우 86%의 확률로 같은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선택을 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반면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한 경우에는 가해자는 공격하지 않게 되고 더 나아가 자신의 행동에 대해 후회와 반성을 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보고했다. 내가 변하면 주위가 변한다는 말처럼 자신의 사고와 감정이 안정되면 환경이 바뀌기 시작한다. 생각을 많이 하지 않는 것을 계기로 우리가 인생에서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이 책을 위해 협력해 주신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